아이가 태어난 후 9년 동안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를 빨리 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진 공부를 좀 더 빨리 시작해 볼 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만의 평범한 일상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제일 후회가 돼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평범한 사진은 그 어떤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다양한 강의에서도 아무도 찍어야 된다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필요해지는 사진이 바로 이거였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오직 나를 위해 남기는 그런 사진. 누군가한테 막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SNS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도 아닌 언젠가 사라질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두기 위한 바로 그런 사진들이요. 지금부터 딱 5년 뒤에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딱 하루만이라도 저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 기저귀 가는 게 너무 행복할 텐데. 크게 벌리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 밥을 이렇게 먹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루 종일 엄마 하며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행복하게 들을 텐데.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인스타그램 속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살았어요. 멋진 여행, 완벽한 집, 행복하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런 곳에 가서 예쁘게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디예요? 진짜 행복해 보여. 막 그런 말을 그냥 내심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댓글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괜히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 인스타그램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스타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제 사진은 그냥 어느새 우리 가족을 위해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찍고 있더라고요. 조회수 잘 나오는 사진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가족한테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사진을 오래 찍어오면서 제가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엄마들에게 죄책감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처럼 시간은 아직 많다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시간을 우리 엄마들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금 제 딸의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기간의 순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기간의 순간들을 저는 벌써부터 너무너무 그리워요. 완벽한 사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때 집안의 소리, 어질러 있었던 거실의 풍경, 그때는 막 정말 치우고 싶었던 풍경인데 지금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너무 그리워요. 여기에 막 늘 피곤했던 제 모습까지 그냥 저는 그 시절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사진으로 장면이 기억되게 조금만 더 남겨둘 걸,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고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건 오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그냥 예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사진 찍어야지. 화장을 할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사진 찍어야지. 오늘 아침밥 흔적 남아있는 내 목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예쁜 옷을 입으면 그때 찍어야지. 저는 늘 그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몇 년 뒤 돌아보면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완벽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시선 조금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집에서 지금의 가족 모습 그대로 사진을 남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진 피드처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진보다 미래의 나를 위한 사진을 남겨주는 거예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을 사랑해 보는 거죠. 제가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찍고 싶은 사진 7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트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런 순간이 그리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만의 리스트에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수유하던 순간이에요. 처음 수유를 시작했을 때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잘 빨지 못해서 모유가 계속 가슴에 남아서 유축을 해야 됐고요. 기계로 유축을 하다 보니까 가슴도 딱딱해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하니까 막 허리, 등,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진짜 정말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수유 자세 검색하고 더 좋은 유축기 검색하고 효과 좋은 마사지는 뭔가 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수유가 편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이를 수유하는 시간이 행복했고요. 사실 육아하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막 꿀맛 같은 휴식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했던 시간을 남긴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수유하는 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막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쁜 옷을 입고 찍는 그런 사진을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언젠가 찍어야지만 빨리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항생제를 맞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수유를 멈춰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야 했거든요. 그 병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한테 주었던 마지막 수유가 응급실 가기 전에 아파서 막 고통스럽게 바닥에 누워있었던 그 수유였구나.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 나와 아이의 마지막 수유가 되었던 거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두 번째는 기저귀 갈아주던 순간이에요. 남편은 기저귀를 정말 잘 갈아줬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남편이 거의 모든 기저귀를 갈아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한 장도 찍어두지 않았어요. 굳이 이런 사진을 찍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저귀 가볍게 나온 남편이 나 진짜 평생 기저귀 안 갈고 싶어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웃었던 얼굴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저귀를 안 써도 되는 날이 왔어요. 정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짧은 다리를 토도토도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기저귀가 막 빵빵해서 찌뚱찌뚱 걷던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의 그 시절이 계속 생각이 나서겠죠? 세 번째는 잠들 때까지 안아주고 걸어줬던 밤이에요. 딸이 6개월에서 1살쯤 됐을 때 남편이랑 저는 이사를 좀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 집으로, 그리고 한국 집에서 남아공 부모님 집으로. 그런데 이때는 아이가 꼭 안아야지 잠이 들던 시기였어요. 아이를 안고 1시간에서 2시간 막 집안 곳곳을 걸어 다녀야 비로소 잠이 들었거든요. 저는 막 이미 수유로 인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잠을 재울 때는 남편이 대부분 안고 걸어줬어요. 어떤 날은 막 2시간 동안 아이가 울다 잠들다를 반복하기도 했고 드디어 잠들었다 싶어서 눕히면 또 다시 깨서 울고 그러면 또 남편을 또 처음부터 또 안고 걸어야 됐죠. 네, 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그 순간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네 번째는 할아버지와 놀던 시간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아빠는 아이랑 정말 잘 놀아주셨어요. 솔직히 어른 입장에서 보면 재미도 없는 놀이를 몇 시간이고 같이 해주셨거든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 말 들어주시고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도 막 너무 즐겁게 놀아주셨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잠깐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당연했어요. 아마 우리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 육아를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왜 그 시절에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아빠가 입고 계셨던 편한 난닝구 차림의 옷을 사진 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록달록한 그 이불 사진이 찍히는 게 싫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뉴질랜드로 이사가 결정이 되었고 빠르게 이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이 제대로 남기지 못했어요. 아이한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주방 안전문이에요. 제 친구가 어릴 때 뜨거운 냄비를 잡아당겨서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주방을 정말 조심했어요. 언제 어디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그 주방 입구에 안전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은 늘 여기 안전문 이렇게 잡고 서서 저희 요리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곤 했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그때는 그냥 그 안전문이 그냥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뭐 이거 언제쯤 치우지? 그 생각만 했거든요. 사진 찍을 때마다 저것만 없으면 훨씬 예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안전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그 문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지금은 그 앞에 서 있던 아이의 그 모습이 그리워요. 안전문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외계어 막 쏟아내던 목소리랑 까치발 들고 안전문 위로 머리 빼꼼 내밀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아이가 낮잠을 자던 모습이에요. 아이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모습을 조금 더 많이 찍어둘 거 생각해요. 자는 동안 입에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모습, 땀나서 막 앞머리 붙어 있는 모습까지. 근데 그때는 저는 아이가 잠들면 저도 쉬기 바빴어요. 매일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아이가 자는 동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내복 입고 자는 순간이 아니라 예쁜 옷 사면 입히고 찍어야지. 아이 방 예쁘게 꾸미면 찍어야지. 지저분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예쁜 곳 갈 때 찍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딸은 나이트 타임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플립북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는 걸 되게 재미있어 했거든요.
하도 읽어주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책 내용을 다 외울 정도인 거예요. 저와 남편 옆에 앉아서 자기가 읽을 줄 아는 것처럼 막 책의 내용을 기억해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만 그 책을 계속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죠? 아, 제발 이제 그만 읽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반복이 너무 지겨웠는데 근데 지금은 그 책을 읽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혹시 제 얘기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놓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리스트 적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너무 익숙해서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아이가 크면 더 이상 하게 되지 않은 일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으로 기저귀 갈아주는 날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아이 도시락을 싸주는 날이라면, 오늘이 아이와 손잡고 길 건너는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면 사진으로 남겨야 되는 그 순간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 영상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는 프로젝트 365라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커뮤니티 멤버분들과 매일 사진 한 장씩을 찍고 보정해서 남기는 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삶은 예전과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남기고 싶은 평범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 우리의 일상, 세탁실에서 보내는 제 시간, 리셉션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 전화를 받는 시간, 남편이 매주 금요일마다 바베큐 준비해주는 모습, 하루 종일 해리포터 책을 읽는 딸의 모습, 노트북 앞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제 모습, 매주 함께 가는 단골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딸이 아직 혼자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잠들 때까지 막 옆에서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잠들게 만들어주는 그 순간, 그리고 남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까지. 우리 엄마들도 꼭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평범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들이 우리 엄마들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사진들은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우리 가족만의 내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장소도 찾지 마세요. 대신 우리 앞에 있는 그 순간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꼭 그 평범한 사진 한 장을 남겨보세요.